245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소통홍보관, 감사관 그리고 송탄출장소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우리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하신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문재용 세종과장입니다. 네, 최재룡 징수과장입니다. 네, 완전 순서를 좀 잘 정해서.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7쪽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75억 8,806만 원이 증가된 1조 1,398억 4,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좀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2억 5,723만 원이 감액된 669억 6,73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167억 499만 원이 감액된 144억 9,353만 원입니다. 2023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억 중 태블릿 PC 및 프린터 구입비 7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9개 연수 및 우수부서 포상금액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항만수산과 세출 예산은 9억 2천만 원이 증액된 84억 1,518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특별주정 교부금 조정에 따라 교부에 따라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 해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80억 4,474만 원입니다.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고 배움과 진로 개척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추진하였던 평택형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신규 모집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43억 7,776만 원이 증액된 240억 8,949만 원입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및 노동안전지킴 운영사업비 9,571만 원과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비 2,584만 원, 그리고 2023년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교부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전자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송탄시장 활성화 문화관광형 유성 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된 3개 사업에 2억 9,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지역화폐 할인 판매를 위한 보전금 1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공급지원 보조금 5억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비
10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비 3억 67만 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비 1억 2,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이 증액된 8억 6,386만 원입니다. 86쪽 세출 예산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해 포승읍권 내 LED 보안 등 신설 및 교체 등 12개 마을별 개별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51억 원, 9.81% 증가된 2조 5,187억 원이며 일반회계 1,302억 원, 6.63%, 특별회계 949억 원, 28.8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0억 원, 지방채 345억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보조금 212억 원, 보전수입 등 71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 공공 분야 3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6억 원, 교육 분야 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3억 원, 환경 분야 190억 원, 사회복지 156억 원, 보건 분야 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7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7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0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6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617억 원, 5.38% 증가된 1조 2,074억 원이며 일반회계 611억 원, 특별회계 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억 원, 보조금 25억 원, 보전수입 등 58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7억 원, 0.41% 감소된 4,27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3억 원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소별 증감 현황으로 소통 홍보관은 시정 홍보 책자 제작 등 3,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감사관은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감사장 설치로 1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은 일반회계 4개 과에 113억 원 감액,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자치국은 일반회계는 4개 과에 24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은 일반회계 4개 과에 54억 원 증액, 특별회계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송탄 출장소는 지역경제과 이충 레포츠공원 내 시설물 개선 공사 등 4개 사업에 총 3억 원 6천만 원이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청 관할 9개 읍동은 통리장 수당 인상과 통복동 스토리텔링 지역 활성화 사업 등으로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사별 세입 세출 예산 신규 편성 및 증감 현황 및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미반영된 필수 경비 및 법정 경비와 2023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순생계 잉여금,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본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올해 세입 예산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지 1차 추경부터 좀 많이 경색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실국서별로도 좀 많은 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쪽에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사업 내용이 해외 대학 연수 사업 및 사전 사후 교육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소득 자립 청년,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해외 대학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외 대학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또 얼마나 체류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지금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3개시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이거는 지금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그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움과 진로 개척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체류 기간은 3주에서 한 4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자립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보다는 해외 기업 연수나 취업 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학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환경을 본다고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도에도 200명이 5개 대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시군에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랑 지금 동일하게 가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명이 네, 한 20명 정도로 현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시아 쪽 뭐 가까운 나라 대학을 갈 때는 좀 더 인원이 갈 테고요. 만약에 이제 방향을 바꿔서 좀 더 나은 데로 간다고 하면 20명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사전 사후 교육도 해야 되고 네. 그 해외 가서의 뭐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처음 실시하는 만큼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평택형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지원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예산 지원이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평택형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추진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쯤에 그 고용노동부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규모라든지 대상이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그걸 완화를 해달라 그런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그쪽에서 이제 판단한 걸 보면은 그 지금 청년 도약 계좌라든지 뭐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든지 자산 형성 사업이 지금 신설 강화가 되고 있고 그 청년층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층이 또 이직에 대한 그 인식, 이직 경험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목표 대비 되게 이게 실적이 20.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사업 효과성이 너무
작다 보니까 24년도에는 그 신규 사업을 종료를 하고 그 앞으로는 그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체계 구축 지원으로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기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을 시행한 중소기업과 시행하지 않은 중소기업하고는 이직률이 한 30%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므로 효과도 좀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그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추세 등을 고려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축소를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작년도에는 이것저것 이제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 사업 효과성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신청자도 너무 적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청년들이 이직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에 이 사업을 할 때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예산을. 그때 보니까는 그 대상 그 회사라든지 그 규모 대상이 너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좀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 저희 평택에서 신청한 업체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평택에서 지금 저희 사업도 연계하는 저희 사업에도 신청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도 예산을 삭감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3천만 원만 세웠던 건데 그마저도 고용노동부에서 다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는 대안을 찾아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네, 방향을 예, 바꿔서. 언제 정도 네. 시행이 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더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 좀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에너지 수급 안정 사업에서 잠시 준비한 표를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일자리 경제과 에너지 수급 안정 예산에서 그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담은 게 좀 너무 일관성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예산이 15억, 그 22년부터 19억씩 예산이 잡혔고요.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0억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때 50억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루어진 거라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2020년 말에 그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최소 50억씩은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해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는 예산이 그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다시 12억으로 떨어집니다. 차년도 13억, 14억, 15억, 16억 이렇게 가고요. 또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다시 5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공급관 전체에 대한 시설 전체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개정이 되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반영이 돼서 50억으로 이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반영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 이제 예산 쓴 게 매년 10억 정도 시 자체 예산은 그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그 민원도 상당히 많고 마을이 해마다
신청하는 게 90개 마을 정도 되는데 선정되는 건 한 서너 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수요가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의원님 계실 때 이제 그 조례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저희가 확대하려고 계획에도 반영하고 지금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예, 중기 지방재정 계획 대비 본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집행은 그렇게 좀 되지 않는 상황이 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의 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도 인정은 하겠지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은 부분보다 너무나 적은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에너지 소외 에너지 복지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반영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각 지역 소외된 지역별로 좀 더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학만 경제실에서도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조금 더 강한 의지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팀의 구성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중기지방재정 계획 자체도 들쭉날쭉 해버리게 되면 중장기적인 계획 자체의 수립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전문성도 좀 계속 결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담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 파란 표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이제 LPG 배관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오랜 시간 동안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제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을 대안으로서 제시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전 그 과장님부터 현재 과장님까지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을 하면서 그 도시가스 배관과 호환이 되는 그런 배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연결만 해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했었고 그 의견을 저는 계속 주민분들과 상의를 하면서 이번에 진입형 야망리의 그 서탄면 사리부터 진입형 야망리까지 그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지금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에 있는 배관이 그 저 표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관화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유권 해석이 필요하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조치 계획이거든요. 향후 도시가스 공급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삼천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전환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배관 공사 시 도시가스 시설 공사 관련 지침에 적합하도록 시공 진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향후에 문제가 될 것은 LPG 배관을 도시가스 배관으로 했을 때 그 사유지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만 이행이 되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야망리의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향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는 그 배관의 관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해야 돼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주민분들한테 주셨어요. 애초에 제가 얘기하고 그 일자리 경제과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과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상의 문제고 그 마을의 상황에 따라 틀리다면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에 맞는 배관을 하고 추후에 도시가스 배관으로 변경할 수는 있어요. 상황마다. 하지만 보고 자체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주민분들에 대한
우리 의회의 신뢰 또는 집행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삼천리의 의견이 아니라 LPG 사업단의 의견인데 사업단의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향후 도시가스 공급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삼천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진행을 하고 적합하게 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서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종합검토 의견 밑에 한번 봐주시면 향후 LPG 배관의 도시가스 공급관으로의 전환은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적합하도록 시공했을 경우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기존 관료가 매설된 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 주체가 문제가 되므로 전환에 앞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뭐 예산이라든지 어떤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그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에 맞는 배관을 할지 도시가스를 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주민분들한테 설명하거나 집행부에서 설명했던 의견이 틀리지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이제 전혀 뭐 틀리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리가 있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도시가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0개 마을 정도 신청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각 지역별로. 근데 이제 저희가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1년에 통상 시 자체 사업으로는 서너 개 마을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공급망 깔려 있는 배관에서 가까운 쪽 위주로 많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선정이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LPG 배관망 같은 경우는 외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업하기가 힘든데 대부분 많이 신청하는데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LPG 배관망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각 시군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이제 도비 보조를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를 보조를 해줘요. 사업비에 이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하다고 그래서 이제 40% 50%를 보조를 해주는데 저희는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억 정도 걸치고 들어가는데 이번에 야왕리 하는 게 그 정도 돈이면 저희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가스 마을 같은 경우에 한 두세 개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저희가 좀 아쉬운 면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차라리 그 다른 시군처럼 50%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 도비에서 저희가 하기가 좀 수월한데 예산 문제 결국은 이제 재정 문제인데 돈 예산 문제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도시가스라면 선정이 안 될 것 같은 마을들이 대부분 이제 외따로 떨어져 있거나 그런 마을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걸 LPG로 했다가 이제 그걸 바꾸게 되면 나중에 그 도시가스 들어오는 게 근래 뭐 한 2, 3년, 3, 4년 아니면 4, 5년 내만이라도 들어오면 좋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 10년 내에 들어오기 힘들다 이런 지역은 이제 대부분 LPG로 많이 신청하라고 권유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 배관망 그거를 바꾸려면 추가로 작년에 이제 2회 추경 때 사리 같은 경우에 해드렸는데 한 4, 5억 정도 이상 들어가거든요. 추가로 더 이 비용 말고도. 근데 이제 사리 같은 경우는 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려서 했냐면은 이제 제가 온 지를 만들 때기도 했지만 그 근처까지 이미 와 있어요. 거기 오산하고 이제 경계에 가깝다 보니까 오산 지역은 이미 다 도시가스가 그 주변까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만 다운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성으로 한 2, 3년 내에는 들어갈 것 같아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또 다 뒤집고 하기는 좀 너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원이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검토는 그렇게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전담팀 구성을 계속 말씀하는 게 지금 마을마다 적절한 대안을 제시를 하질 못하고 있고요. 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 뭔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게 없어요. 서로 간에 그 의견에 대한 견해도 계속 뭐 해석에 대한 차이도 흔들리고 왜냐하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달리 해석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전담팀을 좀 빨리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마을별로 뭐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겠고요. 예, 수시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에너지 예산에 대해서는 뭐 필요성이나 시의 의지는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변함없고 그 확고하다는 건 아는데 이제 뭐 다만 그런 좀 재정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있고 아까 중기 재정 계획에서도 그렇게 막 뭐 12억, 50억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7년까지 공공 뭐 청사나 이런 것 때문에 집중적인 대규모 예산 투입 예상돼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어떤 그게 그렇게 좀 표기가 됐다라는 계획이 그렇게 됐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저희가 저기를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 개편은 부분적인 조직 개편은 조만간 지금 올해 안에 저기가 되거든요. 그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또 의회의 역할이니만큼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예산이 계속 축소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영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종원 의원님께서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질문해서 제가 이어서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선발 대상이 25명이에요. 아까 20명을 하시려는데 정확히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금 거예요? 25명은 지금 가까운 나라를 갈 했을 경우에 예예 그럼 25명으로 나라는 잡았습니다. 각자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한 군데를 정해서 음. 그 같이 다 함께? 청년들이 다 한 곳으로 갑니다. 그럼 아직 장소도 안 정해진 거네요? 네, 아직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2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추진 관련 국외 여비가 있어요. 이 두 명은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할 때는 지금 5군데에 음. 공무원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음. 저희도 아무리 위탁을 한다지만 가서 그치. 실제 상황을 봐야 그렇죠. 되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두 사람 정도 나가서 한 3, 4일 정도 숙박이라든지 학교 프로그램 그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네, 그러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네. 그럼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걸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사전 교육비가 500만 원씩 6번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짜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예상인가요? 아직은 짜져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그 청년들이 나갈 때는 뭐 그 청년들 갈 청년들을 뭐 OT를 한다라든지 뭐 파견국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든지 뭐 글로벌 진로 설계 등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냥 아무 어떤 준비 없이 간다는 거는 그냥 여행차 가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500만 원 6번 3천만 원이라는 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네. 어떻게 교육이 되고 제대로 준비된 게 있는가? 이거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단 말이에요.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앞으로 그거를 만드실 건지. 앞으로 그걸 추진을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뭐 1회차 때 뭐 참가자 OT, 뭐 2회차 때는 참가자 팀 뭐 빌딩, 뭐 3회차 때는 파견국의 뭐 이해라든지 4회차 때는 뭐 글로벌 진로 설계 등 해서 그 숫자만큼 채워서 저희가 교육을 한 다음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 교육이 지금 뭐 그 나라에 대해서 안다 이런 거는 많이 인터넷도 있고 피상적인데 좀 알차게 짜줬으면 해요. 우리가 피상적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빼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액수 교육이 아니거든요. 네. 교육을 잘 준비해 주시고 교육이 되거나 그런 뭐 책자가 있으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아, 네, 네. 네. 그다음에 성과 공유회도 500만 원인데 끝나고 와서 성과 공유회를 한 번 했는데 500만 원을 쓰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 저희가 이 성과 공유회가 음. 그냥 뭐 1시간 내에 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예, 저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음. 뭐 식사도 제공을 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하는 건데 뭐 강사료도 들어가고 또 해서 강의도 들어가서 저희가 예, 다른데 예산을 경기도 예산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짜본 그랬겠죠. 거고요. 예, 유동성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위탁을 네, 해서 홍보비도 운영할 어떻게 때는 하는지 몰라도 꽤 액수가 커요. 네. 어떤 식으로 이걸 홍보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뭐 온라인 뭐 배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어, 원님 이게 이제 저기 다녀오면 음. 저희 어떤 귀국 보고서 쓰듯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참가자들의 어떤 그런 그 저기 그 보고서 같은 것도 받고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평가도 하고 해야죠. 예, 당연히 뭐 그런 적인 건데 이건 일단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거라 경기도에서는 이제 기존에 했기 했었죠. 때문에 네네. 그걸 좀 준용해서 일단 이렇게 표기를 아, 한 그건 걸로 알아요. 좀 근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매칭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처음 하려 하잖아요. 그만큼 물론 다른 데서 한 거를 매칭하시 보고 전에 경기도 했을 때는 주로 미국 쪽을 많이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뭐 이제 시작 단계지만 제가 볼 때 예산에 있어서 홍보비가 500만 원 이런 거는 그리고 기타 관리 운영비가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들어요. 어떤 거를 더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럴까 하는데 지금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건 1인당 440만 원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준비 안 해도 충분히 연수를 갔다 올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나라에 가냐에 따라서도 돈이 다르겠지만 네. 어디에서 절감을 해서 이들한테 가장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계획된 게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뭐 지금 홍보비 같은 것도 많고 기타 운영비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을 때 그 이 예산에 맞춰서 나라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은가를 먼저 정하시면서 이들한테 충분한 기회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촘촘히 물어보는 거예요. 연수 국가 뭐 기간 이런 거 잘 결정되면 그에 맞는 한번. 프로그램도 다시 해서 또 네, 설명드리고 보고해 주세요. 예,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힘드시지만 좀 촘촘히 해서 이 좋은 기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오면 네. 그때 의원님들께 또 또 한번 소통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